답지 작성하는 거 학교는 답지가 아마 뒷꽂이로 나갈 거야. 뒷꽂이 나가고 칸이 정해져 있어. 최대한 요약해서 칸 안에 있게 하셔야 되고, 순서 바꿨을 때는 그것도 요령인데, 순서가 바뀌었을 때는 칸 앞에 번호를 지우고 새로 번호를 적어줘야 돼. 만약에 바꿔 쓰지 못하는 상태, 시간 없어서 기억하면, 아니면 너무 많이 밀렸어가지고 바꾸기가 너무 힘들다면, 시간 내서 힘들다면 번호를 옮겨 적어줘야 돼. 선생님들은 그 번호 찾아갖고 채점 거의 안 해주셔. 한번 보고 번호 확인하실 거야. 잘못했으면. 그럼 그때서 이제 찾아갖고 해주실 거야. 학교 문제 풀다 보면 순서 바꿔가 풀 때가 있거든. 하나가 안 풀리면 그건 요령이야. 꼭 비워놓고서는 잘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 자, 지난 시간에 우리 2대 정의까지 했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Q와 유닛 벡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0편 이야기입니다. 킬로미터 퍼 아워 적어놓고서는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지 말고, 아마 문제의 보통은 몇 미터 퍼 세스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거야. 그래서 큰 NKS 단위라고 해서 미터 킬로그램 세트 단위로 바꿔줘야 돼. SI 단위고. 네. 봐주는데 바꿔줘야 돼. 그렇게 우겨봤자 상대 선생한테는 깼어 안 했어? 몇 퍼 세트야? 2km 파워가 몇 미터 퍼 세트냐고. 1km고? 10km가 3.6이야. 반대 아니야? 1km. 반대 아니에요? 반대야. 3.6분의 1 아니야? 자, 그것도 모르면 올라서 한번 보구나. 그러니 뭐 아무것도 안 했어. 손으로 탈락. 탈락! 자, 생각병이 그랬던 자, 생각병의 그래프는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F가 일정한 경우를 자,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변이를 X를 쓰기로 할게. S 썼는데 X를 쓰기로 할게. 이차원으로 X라고 쓰면 자, X와 F에 대한 벡터를 살펴보면 이 값이 항상 어떻게 나타나지? 일정하게 나타나고 어떤 X, I 위치에서 또 다른 X, X의 위치가 있을 때까지 이 그래프 안에 넓이는 얼마가 돼? 범위가 되니까 이 범위는 F 곱하기 X의 X 마이너스 X I가 되버리는 F 곱하기 델타 X라고 표현해서 X가 있습니다. 자, 한점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를 얘기해요. 선호, 감점, 5점. 아니 왜? 자, 해보죠. 성분이 더 왔다 갔다 하지? 감점. 50점. 저 성준인데요. 실전 이제 뭐야 성적대 김동규가 하나 생겼을 것 같은데 또 성적대 오. 새로 신입생이 왔나? 안짜 분신. 가게 넣은 집. 무장하셨는데. 빵점 안 맞은 게 그렇게 좋아?
자 이번에는 자 x를 자 f에 대해 살펴볼 건데 이 힘의 크기가 아, 0.5점 마이너스 10. 공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크기가 3점에 가까워 같은데 저 공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공이 근무하는 애들이고 공공의 이익이었어. 얘들로 지연지? 마이너스 10. 교란척 마이너스 10 주스 마이너스예요. 저 이제 마이너스인데요. 지난 시험 점수에 들어가볼게 지난 점수 마이너스 10점 한 번 하면 빵점인데. 다음 점수 자, 이 그래프 아래 넓이가 바로 1이다라고 했는데 얘를 자, 우리 어떤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했지? 부분구조법을 이용해서 구해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지. 부분구조법을 이용해서 구할 때 임의 위치에서 자, 이 막대가 가는 아래 넓이가 아주 작은 델타 W가 되겠지. 자, 이때 힘을 FI라고 하고 이 점의 길이를 델타 XI라고 얘기하게 되면 전체 W라고 하는 녀석은 시그마 델타 WI가 되고 우리가 보면 시그마 FI 곱하기 델타 XI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약이지 근사값이라고 합니다. 얘를 또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 극한을 취해서 델타 XI의 크기를 0으로 보내줄 때 시그마 FI 곱하기 델타 XI라고 적어줍니다. 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 인트롤 XI 위치 X까지 FX DX라고 써줄 수 있다. 그래서 적분의 정의가 나타난 게 이 바로 부무조건부터 나타났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주 특별한 경우에 F가 KX가 될 때, 어떤 힘이 작용할 때지? 어떤 힘이 작용할 때야? 상속력이 작용할 때가 되지. 그래서 XF라고 하는데, XF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저쪽 반 애들은 서술형으로 5문제 줬는데 90점짜리 나왔어. 와, 문제가 쉬웠나 보다. 내가 10점. 근데 너희들 거 2배 오는데? 그래요? 친구는 꿈이 아니 너무 마이너스 20점. 안돼 주는 건 마이너스가 보인다니까. 그래프를 내리면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2천 너 저기 앉았다 누가? 안 보여가지고. 내 얘기는 어떻게 보는데? 이 기울기는 얘는 삼각형의 면적이 되어버립니다. 삼각형의 면적이 돼서 W는 얼마가 되지? 2분의 1 KX 제곱은 이대로다. 이해해요? 이건 나중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는 값으로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자, 거기 예제 문제들은 다 중요하니까 다 풀어보셔야 돼. 자, 이번에는 인류를 한번 봅시다. 인류는 기호를 쓸 때 P라고 써주는데 영어에서 파워야. 파워. 안 보였어요. 파워인데 얘는 인류라는 것은 자 얘는 일의 능률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어떤 경우에 이게 능률이 좋은가? 자 그러면 이 인류라는 녀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해 줍니다. 얘는 단위 시간 위에서 단위 시간은 1초입니다. 단위 시간 동안에 뭐를 얘기하는데 한 일의 값이에요. 단위 시간 동안은 일을 1일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자, 이
이 이율이라는 것을 식으로 나타낼 때 얘는 걸린 시간 거리 한 일에 대한 얘는 자꾸 저수가 이러니까 수학 시험 답지를 안 하는 거구나. 그치? 답답지 안 나는 거지. 에이 이런 수학은 피가 쫄리게 만들죠. 어? 설마 연애 보내주신다고? 뭐라고? 아니에요. 같은 이겠죠. 예? 안 돼요. 얘는 줄이야. 한율이 중이고 코세크를 쓰게 돼.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W 쓰고 뭐라고 하지? 와트라고 와트. 또는 굉장히 적응이 안 되는 건 아시죠? 네. 자, 가끔 쉽죠? 분명히 마이너스 10점이야. 내려놔. 이제 다 까먹겠다. 예성이 봐. 내려놔. 점수 아깝게 아무 소리가 안 나요. 내건 내려놔. 자, 그러면 인류는 그래도 내려놔. 합산 1등이 예원이지? 여태까지 합산이. 아, 70. 한마디 있으면 자, P는 자, 델타 T분의 델타 W라고 표현해줍니다. 자, 흔히 이걸 귀찮아가지고 그냥 T분의 W라고 써줍니다. 또는 W가 녀석은 뭐가 되니? P 곱하기 T다. 여기 얘기할 수 있다고. 자, 이를 자, 대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것들을 또 표현해 주시고 있어요. 자, 평균 인류기라는 게 자, 평균 인류기라는 게 있어서 P 바라고 하면 P 바는 델타 T분의 델타 W다. 또는 델타 T분의 W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단위는 마트이고 얘는 세크라고 합니다. 남편 순간 인류. 자, P라고 쓰는데 P는 뭐가 되지? DT분의 BW라고 쓰고 있죠. DT분의 BW라고 단위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자, 인류의 정의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에는 여러 형태의 단위가 있다라고 하는데 인류의 단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점이 중간에 주교생들이 채점해가지고 잘못 채점되는 게 있어. 잘하시고 채점은 니네 아는 선생님이 안 하시고 아마도 수요일날 채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수요일이요? 저희 시험 끝나고 바로 휴정 왔어요. 그 좀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 내가 저희 눈앞에서 휴정했어요. 목요일날 보잖아. 시험지가 목요일날 나한테. 아 그래요? 나한테 돌아오는 게 목요일날 돌아오잖아. 생명은 생명인가? 자, 그러면 자 인류의 단위라는 걸 이해해야 돼. 채점이 좀 잘못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 그냥 감수해 반복은. 알겠지? 너네가 답을 못 적어서 그런 거니까 감수해. 얘가 숨기면 안 돼요. 자, 인류의 단위는 여러 가지 단위가 있는데 첫 번째 SI 단위로 주로 사용하는 단위계가 있습니다. SI 단위계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누구야? W는 뭐라고? 워크? 와트라고 부릅니다. What? 성소는데? 성주 마이너스 40. 갈정한다 시험지 점수 써내놓고 근데 여기서 수정할 수도 있어 바로. 예? 연필로 쓴 거 지금 나. 연필로 안 쓴다니까 컴퓨터에 올려놓는다니까. 시험도 처음에서 모든 자료 구글 드라이브 올라가 있잖아. 구글 드라이브에서 수정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와트라고 하는데 1와트라는 것은 1줄포 세크가 되는데 자, 얘는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내려줄 수가 있어. 1와트라는 이유는 1초 동안 한 일에
1와트예요. 그래서 1와트는 1주 세크라고. 그래도 지난주보다 좀 많이 올랐는데 더 올려야 돼. 네. 이 정도 시험 문제는 70점 정도 나와야 돼. 너네들이 아직도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미리 연습 문제 숙제를 풀어놔진 거 보기까지 네. 뭐 하겠니? 시험 보면 어떻게 해요? 다음 시험 보면. 그 75페이지요. 다음 주에 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고민해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발표를 뭐하니까 경제까지 생각 중이에요. 자, 소리 나고 싶어? 지금 선생님이 열을 때 수습됐어. 오늘 그나마 니네 답지가 좀 잘못된 게 있어서 새로 만드느라고 오늘 문제 처음 봤어. 지금 열흘 만에. 자 그러면 두 번째 단위로 사용한 단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얘는 중력 단위라고 표현해 줄게요. 자 중력 단위로 어떤 단위였니? 킬로그램 힘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쓰고 있다라고. 저거 많이 쓰면 안 돼. 이거 힘드니까 이 지금 근육에서 열 에너지가 발생해서 사업 때문에 너무 벗어. 옷을 벗으면 되죠. 풀 뽑아. 아니 안 자, 봐. 그냥 벗어. 뒤에 안 볼게. 그냥 뭐 여학생들 앞에서 뒤에 안 보면 되잖아. 앞이네. 남자애들이 볼까 봐. 괜찮아요. 너는 취향이 또 달랐구나. 하얀석 오빠. 남자애들이 볼까봐. 네. 자, 언행을 가리지 못해요. 죽이고 싶다고? 고민을 하시네. 저 여기서 아무 말도 안 듣는데. 공군이 말하고 50점 만큼 저하고 즐길거리 다 알고. 동이 50점이야? 저기 지금 쟤네 평균이 지금 60점 정도 나와. 이 시험보다 어려운 시험인데. 이거 운동했잖아. 지금 빠져나오고 제 시험보다시피 한 건데. 걔네 재심 없이 가도 다음 시험 갔잖아. 자, 점프할 것 같아. 선생님이 하려면 점프를 없을 때. 자, 그러면 이게 중력단이라고 할 때, 이게 중력단이라고 할 때, 자, 이런 단위 위에 또 어떤 단위가 있냐면 실용단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실제 생활에서 이용하는 단위. 얘는 HP라고 쓰는데, 얘가 마력이야. 얘는 홀스 파워가 되겠네. 홀스 파워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HP라는 게 있다. 자, 이 마력은 나라에 따라 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르게 사용하냐면 이렇게 다르게 사용해요. 이 책은 낮에 HP 썼는데 보통 국제 단위에서는 스몰 HP라고 써. 스몰 HP라고 쓰는데 1HP는 자, 우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값을 볼게. 자, 얘는 742W를 써. 책에는 뭐라고 써있지? 일마력의 책에는 뭐라고 써있어? 735W라고 써있지. 얘는 국제 표준이야. 국제 표준이고 얘는 위0에서 쓰고 있어. 따라서 우리는 위0을 따라간다. 오케이? 왜 그게 달라요? 실제 계산 왜 다르냐고요? 미국하고 영국에 사는 말새끼가 힘이 더 좋은 거야. 알겠습니다. 됐어요? 슈퍼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세계 표준은 세계 표준은 말 한 마리가 평균적으로 75kg의 물체의 무게를 1m 들어올리는데 1초가 걸린대요. 네. 그래서 얘를 1마력이라고 하다 보니까 735W가 되고 이용에서는 단위계를 다른 단위계에 쓰자. 우리는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를 사용하는데 영국 단위계는 질량의 단위가
공식적으로는 없어. 과학에서는 있지만 무게 단위밖에 없어. 파운드라는 거. 그다음에 피트라는 자 길이 단위를 이용해서 쓰다 보니까 이 계산상 변화가 있어서 이 정도의 값을 각각 쓰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자, 한편 인류에 대한 식에서 인류가 속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력단위가 없어졌어요. 좀 전에 75kg짜리 물체를 들고 오니까 인류를 여기 일단 쓰기 싫어? 쓰기 싫으면 과감하게 버려. 아, 요즘은 안 배우고 버려. 얘하고 얘만 배우니까 버려. 나는 너네들한테 더 많은 걸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필요가 없다. 지워버릴까? 안 돼요. 근데요. 아니 되옵니다. 이름이 지금 그러면 누구야? 네. 장난하지 마. 30m 점수 아니야. 같이 갈 길이 멀어. 20m. 아니 설설. 뭐 서붙는 서. 누나야 정신 차려. 아빠가 저쪽 반 애들도 아까 필기걸 좋아해갖고 한번도 해줬거든.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상당히 오래전 7, 8년 전에 서울 무동에서 수업했거든. 무동에서 봤는데 거기에 한성과학과 애들이 오고 한성과학과 애들이 한 20명 정도가 오고 그다음에 세종과학과 애들이 30명이 와. 이 정도 와. 그다음에 펄과학 애들이 두 아이가 경시대회 준비하고 오고 그다음에 지방 영재학교 애들 합치면은 경기과학원 없고 경기국과학원에 넣고 의정부하고까지 해갖고 8명인가가 얘들이 경시 수업을 들어오거든. 공식적으로 수업에는 한 달에 한 번 이루어져야 되는데 애들이 다 수업을 빼고 와갖고 매주 수업을 했어. 학교를 빼고 와서 주말에. 근데 얘네들 하면 상당히 똘똘한 애들 되게 많아. 진짜 똘똘한 애들 많아. 너네가 상상하는 정도가 아니야. 얘네들은 시중 교재도 쓸 게 없어. 이미 다 한번 본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요즘 이제 절판대가 안 나오는 책인데 서울대학교에서 보통 물리학과가 아니고 보통 학생들 1학년을 대상으로 수업하려고 책을 만든 적이 있어. 세대학 물리학. 세대학 물리학이라는 책을 만드는 연습 문제를 넣으려고 하고 물리학과 3, 4학년 때 배우는 문제들이 거기에 나와. 장난 아니고 그런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걸 애들이 슬슬 해결을 해. 너네들은 진짜 심각한 거야.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돼? 이 분위기에 젖어 있어. 학교 가면 틀림없이 잘하는 아이가 있을 거야. 틀림없이 학교 가면 잘하는 아이가 있을 거야. 이거 심각한 얘기 아니야. 민준이 잘다. 민준아. 진짜 심각해요. 너들. 화장실 요 좁은 범위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과거 영재학교 이런 미래 경쟁자잖아. 대학 입시부터 회사 들어가고 또는 대학원 가고 유학 가고 다 경쟁자란 말이야. 너무 좁은 사회에서 만족하지 마. 학교의 전체 인원의 4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에서 1등 했다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인과계는 지난주부터 계속 연속 75점 맞은 애가 있어. 오늘도 75점. 합산이 6등이야. 근데 지난주에 70점이 거기가 2등이구나. 70점 갖고 이번 주에 90점을 맞았어. 근데 이거 맞은 애가 오늘 약간 지각을 했어. 그랬더니 딴 애들이 그러는 거야. 이 친구가 전 학원에서 우리 탑이었다고.
잽이 안 됐는데 이렇게 치고 갔다가 여기 오면서 왜 그러고 왔니? 그동안에 뭐 발전을 했지. 얘는 그대로야. 그치? 사람은 매일 바뀌는 거야. 그다음에 뭐에 따라서 달라지니? 그날 노력이 달라진다. 오늘 하루 게으름 피고 오늘 편하자고 게으름 피고 다음날 지나가면 발전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퇴보가 되네. 근데 오늘 하루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어때? 내일 발전된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꾸준히 노력하는 게 진짜 중요해. 선생님이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대학교 때 이런 노력을 해봤어. 그때 이제 유학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할지 목표를 아직 안 정했으니까 영어 공부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영어 공부라는 게 해도 안 될지. 그래서 이걸 한번 해서 딱 1년을 해봤어. 딱 1년을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토플 준비를 하고 하는데 토플이 603점이 최고 점수일 때 PPT라고 하는 것은 PBT야. 페이퍼 베이스드 테스트야. 종이로 보는 시험. 요즘은 IBT지. 인터넷 베이스드 테스트 해갖고 IBT를 보게 되는데 603점 만점일 때 처음 볼 때가 이제 책을 보기 전에 이 노력을 하기 전에가 504점인가 나왔어. 높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그냥 주리밥 미국 가면 주리밥에서 받아주는 정도. 근데 1년 동안 뭘 했냐면 매일 1시간씩 영어 듣고 말하고 쓰고 동시에. 이게 영어 테이프 옛날에 테이프 종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 요즘도 인터넷 찾으면은 날라다니는 영어 테이프들이 꽤 있을 거야. 말하는 걸 듣고 눈으로 보면서 말로 읽어. 그럼 나는 지금 몇 가지 감각 활동을 했니? 세 가지. 세 가지를 동시에 그러면서 썼어. 이게 네 가지로 감각을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1시간 동안 이거를 꾸준히 어느 정도로 꾸준히 했냐면 선생님 친구들이 술 처먹고 집에 왔네. 서클 친구들이 시골 학교 다니는 애가 다른 학교 다니는 애가 연합 서클 친구인데 얘가 놀러 왔다고 잘 데 없다고 선생님 집에 다 쳐들어왔고 미친 새끼. 그래서 얘들 밥 해주고 뭐 해주고 그러는 사이에 얘들은 술 먹잖아. 어떻게 같이 먹어줘야지. 먹고 한참 있다가 선생님이 이거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11시에서 12시 사이거든요. 항상 같은 시간에. 왜? 루틴이야. 나의 루틴. 그래갖고 이거를 하는데 술 한참 먹다가 얘들아 잠깐만 있어 하고 방에 가서 또 들어가고 못하게 방해할까봐 문을 걸어 잠그고 1시간 동안 영어 공부하고 나왔어. 그때 술을 질렸대. 근데 이건 나 약속이잖아. 1년 동안 술 먹든 아무리 깔라가 돼도 가갖고 1시간씩 영어 공부를 매일 했어. 그리고 1년이 지났어. 시험을 봤어. 얼마 정도 나왔을까? 570몇 점이지. 570몇 점이면 지금 IBT가 120점 만점이거든. 이걸 원래 표준 분포에 의해서 점수 배정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게 약 118점에서 117점 이 정도 점수가 될 거야. 굉장히 높은 점수야 이거. 나오기가 상당히 힘든 점수가 이 정도 나오더라. 그러니까 노력이야 노력. 위로 갈수록 점수 줄이기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 컨디션에 따라 많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자기가 얼마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학 과목을 어려워한다 그러면 항상 선생님이 항상 정리 연말에 얘기했던 거 있지. 내가 기하가 약하면 이들이 기하. 매일 기하 문제 하나씩 골라갖고 매일 그냥 정상적으로 푸는 거야.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 그 다음에 내가 수학에 어떤 특정 부분이 약하다. 그 문제만 집중적으로 모아갖고 풀어. 아마 인터넷 찾아보면 문제 엄청나게 많을걸. 예를 들어 내가 집합 빠졌지. 뭐가 있니?
집합 들어가니? 네. 내가 집합을 모르겠다면 집합의 어떤 부분에 집합 문제 엄청나게 막 많이 올려놨을 거란 말이야 사람들이. 하다가 보면 하루에 집합 문제 같은 게 한 10개 정도 풀 수 있잖아. 짬내갖고 10개 푸는 거야. 그러면 그 집합이 거의 도사가 돼. 시진핑이라는 중국의 주석이라는 사람이 칭화대 나왔어. 칭화대, 북경 청와대 나왔는데 이 청와대가 우리 저 청와대 말고 청하야 청하. 청와대가 우리나라의 카이스 같은 단계야. 시진핑이 뭐라고 하더라고? 내가 수학을 엄청나게 잘했대. 수학형 시대 출신이래. 그래서 얘는 국정이 복잡하거나 대가리가 복잡하면은 기하문제를 푼다고 하더라고. 야, 근데 왜 정치만? 왜 수학과 한 사람이 정치하면 안 되니? 그러니까 그 정치를 왜 그렇게? 제가 안 했었는데 쌤. 그러니까 너의 한계야. 침대도 과학인 시절이야. 뭐가 안 되니? 그게 정치를 좀 그렇게. 침대가 과학인데 정치는 뭐 벗어나겠니? 박근혜도 침대 정치했잖아. 침대 위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진짜 또 이상한 생각. 자, 아니 이게 가르쳐서 진지야. 저한테 왜 그러세요? 공군이 진짜로 공군이 옆에만 이렇게 되는구나. 진수야 진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지금? 공군이 뭐 바이러스니 빨리 가라. 요즘 동우도 약간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아니 점수가 안 오르는 거 보니까 좀 그랬거든. 자, 그럼 인류가 속도 얘기를 살펴보자. 자, 우리 이런 얘기를 했어. 좀 전에 델타 W라는 녀석은 F 곱하기 델타 뭐라고 썼어? X라고 썼지? 맞아요? 자, 이때 P라는 녀석을 비교해보자. 원래는 자, 미분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델타 표현을 해줄게. 자,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W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 이때 델타 W 대신에는 델타 T분의 F 곱하기 델타 X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럼 F는 뭐가 되니? 델타 T분의 델타 X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게 뭐가 되지? F 곱하기 B가 된다라고 해요. 오케이? 자, 이것도 벡터적인 표현으로 바꿔줄 수 있는데 P라고 하는 녀석은 이거는 벡터 표현을 보기 위해서 쓴 거야.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F 곱하기 델타 W인데 이건 그냥 별도 표현인데 똑같은 표현이 나타나니까 그냥 쓸게. 델타 T분의 F 도트 델타 S라고 쓸 수 있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1개념 이용하는 거지? 이런 F 도트 S라고 썼었잖아. 여기서 델타 S 써줄게. 자, 그렇다면 얘는 뭐인데? F 도트 델타 T분의 델타 S 벡터. 그럼 얘는 뭐가 되지? F 도트 V가 다 써주게 되지. 원리 2 과정까지는 도트 곱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도트 곱쓸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 FV로 스칼라적으로 계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 알 수 있냐면 이런 걸 알 수 있어. 자동차에 큰 힘이 필요할 때가 있어. 같은 상태에서 큰 힘이 필요할 때 언제 큰 힘이 필요하지? 오르막길 올라. 정지했다가 출발할 때 큰 힘이 필요해요. 자, 그다음에 오르막길 올라갈 때도 큰 힘이 필요해. 정지 상태에서 오르막길 올라갈 때 큰 힘이 필요해. 이 경우에 우리는 이런 걸 관계를 알 수가 있어. 자, 자동차의 엔진 출력은 일정, P가 일정한 거야. 자, P는 일정한데 큰 힘을 필요로 하면 속력을 어떻게 해줘야 돼? 느리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출발하거나 자, 언덕길을 전지 상태에서 오르기 시작할 때는 항상 저단 기호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저단 눈길에서 마찬가지인데 눈길은 너무 심한 속도 변화에 의해서 차가 돌아버리니까 1단으로 출발하는 게 가장 좋고 아니 눈이 부셔가지고
근데 너무 눈부신. 자, 그래서 저속으로 가고, 자, 평지를 달릴 때는 힘이 많이 필요 없지. 그때는 고속으로 필요하고. 이게 힘이 작으니까 속도를 크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인류관계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강점을 강점할 수 없어. 시험을 안 하고. 연립 기간에 심기일전해 갖고 다시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세요. 놀면 또 떨어진다. 그나마 이 일주일 동안 숙제 흉내를 냈으니까 이 점수 나온 거라네. 신나게 놀고 그 다음 주 시험 봐보자. 반은 잘라갖고 올까? 반은 신나게 놀고 반은 열심히 하고 대조고를 만들어 갖고 한번 비교해 볼까? 오, 진짜 선생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자,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얘는 외계인하고 통신하는 거야? 왜 안 생각해봤어? 아바타냐. 어? 가만히 있어. 아바타가 이렇게 나오니? 막 아바타 연결시키던데. 요즘 연결도 아바타 2에서? 아바타 머리카락 말고 살잖아요. 야, 야 발전해서 신경과 신경 있는 거. 자, 일과 에너지 관계를 이야기해보자. 이거 에어컨 틀면 안 돼. 자, 에너지의 종류를 이야기해보자. 자, 에너지. 자,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야. 연휴 기간에 미뤄졌던 공부를 좀 해. 수학이 많이 미뤄져 있지. 수학은 그냥 흉내만 내라. 우리도 흉내내는데 수학은 어떡하겠어. 흉내내야지. 근데 흉내내서 자꾸 풀다 보면 그게 내게 된다. 흉내내는 것도 나중에는 되게 문제들이 우리 문제나 수학 문제는 풀이하는 게 정형화된 틀이 있어. 이런 형태로 푼다는 게 거의 정해져 있거든. 되게 그렇게 풀어. 실제로 아닌 경우도 꽤 있지만 답지를 참고해가지고 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 답이 답지하고 똑같아져. 그리고 다른 문제도 거의 유사하게 풀 수가 있게 돼. 그래서 자꾸 풀어봐야 돼.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자꾸 풀다 보면 진짜 실력이 되거든. 충고해 주는 거야. 내년에 조절 조짐이 이만큼 개선될 건데 기분 좋게 조절 조짐 하고 싶으면 진짜 열심히 하세요. 에어컨이 필요. 또 오늘 발표에 이 소속에 내지 마. 예? 그리고 가끔 좀 수업 시간에 마스크 쓰자고. 얼굴 보기 싫으니까. 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해요. 일과 에너지의 관계가 맺혀지는 거야. 자, 그렇다면 자, 일과 에너지 관계는 뭘까? 나중에 보자. 일에 대해서 더 에너지에 대해서 분단을 해보자. 자, 에너지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열에 자, 운동의 에너지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위치에 위치 에너지라고 쓰는데 바뀌는 수가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요. 그리고 대학리 가면 포텐셜 에너지라고 쓰는 책이 있고 위치 에너지라고 쓰는 책이 있고 따로따로 제각각이에요. 자,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무슨 에너지라고 불렀지?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라고 불렀지. 힘과 관계된 에너지. 자, 그 다음에 열 에너지. 또 전기 에너지. 우리 기본적인 형태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지. 빛 에너지. 소리 에너지. 화학 에너지. 핵 에너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들이 나고 풍력 에너지, 바람의 운동 에너지, 공기자들의 운동 에너지지. 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들이 이렇게 있다는 경우입니다. 자, 이때 이용하는 단위도 제각각인 경우들이 있어요. 에너지 단위는 어떤 단위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줄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줄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열 에너지 얘기할 때는 칼로리나 또는 킬로칼로리를 쓰고 있어요. 1칼로리는 몇 줄에 해당하는 에너지지? 4.2줄에 해당하는 에너지. 이게 4.2가 정확한 값이 아니야. 자, 이 책 기준으로 4.186줄이 1칼로리에 해당해요. 최근 바뀐 한식에서는 4.184칼로리라고 표현해주고 있어. 오케이? 근데 모르겠어. 정말 다른 책을 보면 또 4.186이 들어있어서 최근 연구에서 어떤 계산이 되어 있는지 내가 확인은 못 해봤어. 자, 그래서 4.2줄 정도를 쓰게 됩니다. 자, 한편 1kcal라는 것은 몇 칼로리지? 1000칼로리가 되버리겠지. 1000칼로리. 자, 또 그 다음에 와트시라는 게 있어. 와트시는 전기 에너지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야. 1와트시라고 하는 것은 1와트의 전력으로 1시간 동안 공급한 또는 소비된 전기 에너지를 의미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1와트가 얼마? 1줄/세크이고 1시간은 얼마라고? 3600 추가되고 있지. 그래서 얘는 3600 줄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는 거죠. 3600 줄이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에너지들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과 에너지 관계. 자, 일과 에너지 관계를 얘기해 봅시다. 일과 에너지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물체에게 일을 해주는. 자, 물체에게 일을 해주면 물체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지? 증가하는 거예요. 물체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예요. 일을 해준 만큼 에너지가 증가하는 모양을 볼 수가 있어. 반면에 물체가 일을 합니다. 물체가 일을 하면 물체의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지. 자, 그래서 물체에게 일을 해준 만큼 물체의 에너지 변화가 생긴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 즉, W가 양의 값이면 델타 E가 양의 값이야. 즉, 에너지가 증가한다라는 뜻이 되어버리고 W가 음의 값이면 델타 E도 음의 값. 물체가 일을 하게 되면 물체가 감소하는 이런 경우를 보여주게 된다라고. 자, 이번에는 에너지에 관한 얘기를 해보도록. 이거 누군가 질문한 것 같은데, 딴 애가 있구나. 딴 애가 있어. 2학년 애가 있구나. 자, 역학적 에너지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운동의 에너지에 대해서. 자, 운동의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라고 해요. 자, 키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운동하는 물체가 하는 에너지를 운동의 에너지라고 하는데, 자, 운동의 에너지는 달리는 물체가 하는 에너지.
운동에 자 이쪽에 어떤 바닥면에서 물체가 내려있지 질량이 m입니다. 이 물체의 속력이 V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 이 K는 자 뭐가 되어버리지? 2분의 1 mV의 제곱다 답이. 오케이. 자 얘의 단위는 킬로그램 제곱미터 퍼 세트의 제곱이 되는데 이 값이 바로 줄이라는 단위와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이 운동의 에너지는 어떤 관계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이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정지했던 물체가 있습니다. 자 정지했을 때 총속도가 0이라고 이 물체에게 외부에서 힘이 가해졌어. 자 힘이 가해지면 질량이 m인 물체는 앞방향으로 무슨 운동하지? 일정한 크기의 및 지속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지. 그래서 얘가 S만큼 이동한 후에 살펴봤더니 자, 얘 이동 거리가 S야. S만큼 이동한 후에 살펴봤더니 물체의 속도는 얼마가 될 때? V라는 속도가 되었다. 이렇게 나간다고? 뛰어. 이런 분열은 잘 맞아. 자 그러면 얘는 방어가 쉽게 나타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식에서 EAS는 V 제곱 마이너스 V 제곱인데 V 제곱 얼마가 되지? 0이 되고 자 양변에 2분의 m을 곱해서 2분의 m을 양쪽에 2분의 m을 곱하게 되면 얘는 MA 곱하기 S라는 값은 B분의 1 MV 제곱이 되겠지. MA가 뭐에 해당하는 값이야? 힘의 F에 해당하는 값이야. 즉 물체에게 1을 줬어. FS만큼의 1을 줬더니 물체는 뭔가가 생겼어. 1을 해준 만큼 생기는 어떤 변화가 생긴 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 운동의 에너지라고 정의하는 거지. 그래서 질량이 m인 물체가 분량을 거꾸로 운동할 때 이와 같은 운동에너지 변화가 생겨서 이 운동에너지 변화에 의해서 자 운동에너지 이제 분포소 나타나고 얘기할 수가 있고 자 이번에는 이 운동에너지 정리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자 이 운동에너지를 한번 볼게요. 열어줘? 다음 주 화요일날 영하 17도 된대. 17도요? 진짜로만 그래. 북한은 영하 40도 정도의 창공기가 되고 있는데 진짜요? 지금 환경도 쪽에 환경도 쪽에 저기압이 자리 잡았는데 이 저기압들은 되게 이동을 하는 편수풍의 영향으로 얘가 지금 이동을 하면 거의 멈춰져 있대. 근데 공기의 회전 방향에 의해서 평안도 쪽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는데 시베리아 기간이 직접 유입되는데 지금 현재 얘 기온이 영하 40도 정도가 된대요. 우리나라 내려오면은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아마 서울에 도달할 때 영하 17도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체감이 아마 영하 20, 한 5도 정도까지 내려갈 거예요. 자, 1 운동에너지 정리라고. 어떤 책은 1 운동에너지 원리, 1 운동에너지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냥 정리라고 보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 이거 책표에 운동기간을 빼고 1 에너지 정리라고 쓰기도 해. 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앞에 있는 거를 확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쪽에 질량이 m인 물체에게 힘이 작용했어.
자, 처음의 속도는 v0라는 속도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얘는 힘을 받아서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또 다른 위치에 도달했을 때 이 물체의 속도가 v라는 속도를 갖게 되었다. 자, 이 동안에 얘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큼 이동했대? s만큼 이동하였다라고. 그럼 증가속도 운동의 세 번째 식을 이용하게 되면 2 곱하기 a 곱하기 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제곱의 제곱입니다. 이 양변에 뭘 곱해주죠? 2분의 m을 곱해주죠. 2분의 m을 곱해주면 얘는 뭐가 돼? ma 곱하기 s라는 것은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0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w는 f 곱하기 x가 되고 얘는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0의 제곱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1을 해주면 물체 운동에너지가 증가하고 1을 해주면 물체가 하게 되면 운동에너지가 감소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 운동에너지인데 실제 이거는 알짜 힘이 한 일, 외부에서 알짜 힘이 한 일이 운동에너지 변화를 준다라고 얘기해요. 더 정확한 표현은 Wnet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이 한 일은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를 줍니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이 알짜 힘은 여러 종류의 힘들이 있을 수 있어. 오케이? 중력이 하는 일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외력이 하다 보니까 물체 전체 계에 대해서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도 일을 해줄 수 있거든. 이런 모든 일들의 합이 운동에너지 변화를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 운동에너지라는 게 있고요. 자, 이번에는 1 에너지 정리라고 썼는데 정확히는 1 운동에너지 정리가 맞습니다. 자,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 관계인데 이거 우리 폭발에서 했던 거 같지? 충돌 과정에서 했던 거지? 자, 그리고 뒤쪽에 충돌 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는 계산 안 할게. 이거 계산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플 것 같아. 해줘? 그럼 머리 아프게 해줄까? 지난 시간 복습이 얼마큼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머리 아프게 해드릴게. 계산이 들어오도 참아주세요. 학교에서는 쓸일까지는 없을 것 같아. 학교에서 쓸 일은 없을 테니까 그냥 기억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충돌 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거나 또는 비탄성 충돌일 때 에너지 소비가 있다. 그죠? 주로 열 에너지로 소모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소모되는 열 에너지로 계산해 보도록 해요. 자, 충돌 전에 V1, V2라는 속도가 충돌 후에 V'이라는 것은 V1 V1 마이너스 M1 더하기 M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M2 곱하기 V1 빼기 V2라는 식이 있었죠. 오늘은 이거를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V2'이라고 하는 것은 V2 플러스 M1 더하기 M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M1 곱하기 V1 마이너스 V2라고 쓰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얘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를 보자. 충돌은 직선상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니까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된다. 2분의 1 M1 V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2 V2'의 제곱이라는 것 빼기 2분의 1 M1 V1의 제곱 빼기 2분의 1 M2 V2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겠죠. 자, V1을 집어넣어서 완전 제곱법을 풀어보도록 하자. 자,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M1 곱하기 V1의 제곱. 자,
빼기 두 배가 되니까 2분의 1 없어져 버리지. 자, 쟤는 m1 더하기 m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m1 m2 곱하기 9용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고, 요 녀석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2분의 1 m1 곱하기 m1 더하기 m2 제곱분의 1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m2 제곱 곱하기 9요 마이너스 v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v2'을 써보면 2분의 1 m2 v의 제곱 더하기, 자, 두 녀석의 곱창이니까 2배 없어져 버리고 2분의 1 2 없어져 버리기에는 m1 더하기 m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m1 m2 곱하기 9요 마이너스 2라는 값 더하기, 자, 2분의 1 m2 곱하기 m1 더하기 m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m1의 제곱 곱하기 9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가 있다. 여기 하나 빼먹었다. 얘는 v1을 빼먹었고 얘는 v2를 빼먹었다. 보기니까. 자, 그러면 이거 빼기 2분의 1 m1 v1 제곱 빼기 2분의 1 m2 v의 제곱이 되겠지. 그렇다면 얘 지워졌어. 나머지 이제 정리만 하시면 되겠지. 자, 이 두 녀석을 묶을 만큼 최대로 묶어보면 마이너스로 묶어보자. 그러면 m1 더하기 m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m1 m2 곱하기 속력에 대한 항이 묶여버리지. v1의 제곱 빼기 2배의 v1 v2 더하기 v의 제곱이라고 써주겠다. 그죠? 자, 한편 뒤쪽에 있는 항은, 자, 얘도 최대로 묶을 만큼 묶어보도록 하자. 두 녀석 묶게 되면 얘는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쟤는 m1 더하기 m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m1 m2 곱하기 m1 더하기 m2라는 값이 되어버리지. 곱하기 9용 마이너스 2의 제곱이. 그렇다면 이 부분 지워지겠지. 좀 정리해주면 얘 다시 이렇게 나타나. 마이너스 m1 더하기 m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m1 m2 곱하기 9용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자, 2 곱하기 m1 더하기 m2분의 1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m1 m2 곱하기 9용 마이너스 2의 제곱값이 되지. 그럼 묶어보자. 마이너스에서 묶어볼까? 자, 이 m1 더하기 m2를 묶으면 여기가 2배가 되겠지. 자, 2배가 되는데 1 플러스 2의 2배. 자, 그리고 묶음 m1 m2 곱하기 9용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버리고 이 녀석 더하기 1 플러스 2의 제곱이라는 값이 되버리겠지. 그죠? 자, 그러면 얘 정리되면 마이너스 2 m1 더하기 m2분의 2 플러스 2. 이거 마이너스가 돼야 되지.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자, 그럼 얘는 자 2가 되지.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제곱이 되고 지워지고 2이 나오지.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된다. 마이너스 2배의 m1 더하기 m2분의 자, 얘는 1 마이너스 2 제곱 곱하기 m1 m2 곱하기 9용 마이너스 2의 제곱값이 에너지 손실이 된다. 만약에 탄성 충돌이면 이가 1이 돼버리겠지. 이가 1이 돼버리면 얘는 뭐? 에너지 손실이 없다. 자, 그리고 얘가 0이 돼버리면 전체 에너지 손실이 최대값이 되는 거지.
보통은 중간가. 그죠? 이 에너지가 뭘로 바꾼다고? 열 에너지로 바꾸는데 실제 이런 형태의 계산보다는 더 간단한 형태의 문자들로 표현될 가능성이 높아. 이거는 최악이야. 최악. 하지만 끈질기게 정리하니까 정리가 되지. 물리 문제들이 되게 지저분한 거 같은 것들 끝까지 정리하면 다 깨끗하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보다 심하고 되게 많아. 엄청 심각하게 들어오는데 풀면 다 정리가 돼서 지워져. 자, 그래서 책의 에너지 손실 식마 속에 있어서 그 식을 풀어서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포텐셜 에너지. 자, 포텐셜 에너지는 흔히 EP라고 써요. EP. 얘는 영어로 포텐셜 에너지. 자, 그래서 기호로 쓸 때 EP라고 쓰거나 또는 자, 얘는 U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어요. U라는 표현도 많이 쓴다. 그래서 선생님도 가끔가다 EP, U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래서 같은 표현이구나. 포텐셜 에너지구나 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의 정의를 얘기해 봅시다. 포텐셜 에너지. 자,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포텐셜 에너지 기준이지. 다른 위치가 맞는 에너지. 자, 위치가 맞는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에는 자,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자, 포텐셜 에너지의 종류를 얘기해봅시다. 자, 포텐셜 에너지의 종류를 보는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포텐셜 에너지는 네 가지 형태의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요. 자, 포텐셜 에너지. 근데 왜 머리가 바퀴를 고개로 받으시면 들어가는 거구나. 보통은 이렇게 줬는데 진짜. 중력이냐 포텐셜 에너지를 중력이냐 포텐셜 에너지 표현은 어떻게 쓰는지 다 알고 있지. EP라고 썼을 때는 mg h다라고 합니다. 이 h는 기준력으로서의 높이가 되겠지. 그래서 mg h라고 씁니다. 자, 이 기준은 어디가 기준이지? 보통은 지면을 기준으로 쓰는데 이거 꼴리는 대로 써도 상관이 없어.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두 위치 간의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더 중요해. 차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포텐셜 기준점은 꼭 지면으로 쓸 필요는 없다. 오케이? 자, 한편 아주 특이하게도 이 중력형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도 있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야? 기준면보다 아래쪽에는 위치하는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편. 자, 얘 만류 인력에 의한 포텐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 자, 산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EP는 자, 어떻게 쓰고 있지? 이분의 1 KX의 제곱이라고 쓰고 있어. 얘 기준은 어디가 기준이야? x가 0인 곳이 기준이야. x가 0인 곳이 기준. 자, 한편 만류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
마일력이야 포텐셜 에너지 이 P는 아주 특이하게는 항상 음의 값이야. 오케이? 항상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어서 마이너스 G 곱하기 얼분의 라지엔 스몰 m이라고. 얘 기준은 얼이 무한대인 것이 기준이야. 오케이? 얼이 무한대인 것이 기준점이다. 이해합니까? 네. 그 다음에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있어.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 P는 K 곱하기 쿨롱 상수라고 지난번 전자기력에서 했던 얘기야. 자, 얘는 얼분의 Q1 곱하기 Q2가 라고 얘기하는데 두 전화량의 둘 다 힘에서 얼 하나씩 빼버렸네, 그치? 이거는 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비밀을 이야기해봐. 또 뭐 자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또 분자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런 것들도 존재할 수가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포텐셜 에너지를 비교해봤고요. 자, 책 이야기로 잠깐 정리해보면 이래.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지면으로 떨어질 때 일을 할 수 있고 또 늘어나거나 압축된 용수초는 평형의 위치로 되돌아가면서 다른 물체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물체가 기준 위치와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고 EP나 U로 표시해준다. 이게 섞어서 수업을 할 거야.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해서 이 포텐셜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의 종류에 따라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마율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전기력이나 자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분자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등등이 있을 수 있다. 자, 포텐셜 에너지의 양은 다음 시간에 정리할 텐데 기준 위치에서 현재 위치까지 물체를 이동시키는데 외력이 해준 일을 포텐셜 에너지로 취급합니다.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바닥에 물체가 있어. 지향이 M인 물체를 들어줘야 돼. 외력으로 무게만큼의 힘을 주지. Mg와 똑같은 힘을 줘서 H만큼 올려줬거든. 그래서 일이 FS잖아. 이때 F의 크기가 Mg고 S의 크기가 H가 되니까 중력이 한 일은 중력에 대해서 외력이 한 일은 MgH가 되고 이것이 바로 VHS의 포텐셜 에너지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은 포텐셜 에너지가 0인 곳이야. 이 기준 위치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경우에 임의의 위치로 마음대로 잡아도 돼. 하지만 다른 녀석들은 마음대로 잡으면 안 돼. 전혀 늘어나지 않은 길이 또는 거리가 무한대이고 등을 이용해서 잡아줘야 합니다. 자, 한편 포텐셜 기준에 따라서 에너지 변화를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 즉 포텐셜 에너지 표현이 달라질 수가 있다. 자, 그러나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중요한데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변화하지 않는다. 자, 한편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은 기준면보다 더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드리고 연휴 지나고 나서 보존효과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올라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이 좀 익숙해질 것 같아서 진도를 더 빨리 나갈 거야. 저는 네. 현대분리까지 어느 정도 끝내고 가려면 이거를 좀 더 빨리 뺄 겁니다. 자, 이명까지 질문. 어? 이명까지 질문.